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아직까지 만점자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13년 만이라고 해요. 불수능을 넘어서 핵불수능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킬러 문항을 없애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될 거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정작 열어보니까 최고 난이도 문항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능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고득점에 실패한 수험생들이 재수, 삼수, N수를 택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요. 사교육 의존도 또한 올라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이런 불수능 논란이 소송까지 갔습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이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들을 원고로 모집해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불수능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대법까지 갔는데 원고 패소 판결이 났는데요. 졌지만 완전히 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확연하게 줄었고요.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됐던 수능의 출제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입시도 또 바뀌겠다는 마음에 불안하죠. 시민사회와 교육 주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 강남여고 이전 문제를 두고 지역민들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학교 측이 지역사회 반발을 의식해서 학교 이전 활동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하죠? 네, 순천시 조례동에 소재한 순천 강남여고가 학교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학교 이전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게 일면서 이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졌는데요. 최근 해당 학교법인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학교 이전 설문조사 등 주민 여론을 아직 듣고 있는 중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도 추가로 들을 예정이라며 아직 정식으로 학교 이전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며 학교 이전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학교 측 인사의 이번 학교 이전에 대한 신중한 입장 표명은 최근 지역 정치권이나 지역 주민들의 강경한 반발 입장에 지역 교육기관마저 학교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이 학교 측이 이 학교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순천 강남여고의 이번 학교 이전에 대한 속도 조절 입장 표명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또 지역 교육 관계기관이나 정치권, 학부모 등의 반대 의견에 대한 이 부담감이 학교 재단에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정치권 교육당국의 순천 강남여고 학교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결국 학교 이전에 조금씩 제동을 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현재로서는 지역의 교육당국의 협조나 승인이 없으면은 이전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순천 강남여고가 사립학교이지만 이 지역 교육당국의 협조나 승인을 얻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학교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제시되자 이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순천 지역 8,700명의 고등학생 중 무려 40%가 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강남여고 인근에 살고 있다며 학교가 순천시 신대나 선월지구, 해룡지역으로 옮길 경우 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학교 이전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순천시 교육지원청은 이 학교 공간보다 교육과정이 더 중요하고 시설 확충은 일부분이라며 강남여고 이전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전남교육교회 수장인 김대중 교육감 역시 강남여고의 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김대중 교육감, 순천교육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강남여고의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고 강남여고가 남녀공학을 추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며 강남여고가 학교 부지를 매각해도 예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 비하면 여건이 악화된 상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 측 역시 학교 이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고 최근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학교 이전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예, 학교가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학교 이전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 망덕산과 배알도를 잇는 공중 하강 체험 시설 일명 집트랙 설치 사업 공사 중단된 지 2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라고요? 네, 광양시의 핵심 관광시설로 광양시 진월면에 설치 중인 공중 하강 체험 시설 이 집트랙 설치 사업이 와이어 설치 사업자의 실적 증명 서류 위조 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최근 광양시가 사업 공법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나서면서 2년 만에 다시 사업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는 해당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었고 문제가 불거진 집트랙 와이어 설치에 대한 공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조건이 갖추어진 업체와 계약이 가능해지고 이른 시간 내로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근 광양시는 그동안 완전히 공사가 중지된 것은 아니었고 집트랙을 이용하기 위한 모노레일이나 데크길 조성 사업은 그동안 계속하고 있었다며 올해 내로 이 공법을 제안한 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와이어 설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보다 2년이나 준공 지연된 상황인데 앞으로 사업 일정 어떻습니까? 네, 광양시는 당초 사업 완료 예정 시한보다 2년여가 준공이 늦춰진 만큼 남은 사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인허가 절차나 와이어 공사에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장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나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실제 공사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시설이 완료되더라도 시범 운영이나 위탁 운영자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정상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광양시의 배알도 집트랙 공사 총 66억 3,700만 원이 투입돼 원래 2021년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 분야인 짚라인 와이어 공사 분야에서 계약한 업체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현재 약 80%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준공이 2년이나 늦어진 만큼 남은 기간에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안전한 시설이 또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에 소재하는 여자고등학교가 전남교육청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주의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일부 시설공사 업무 추진 소홀로 예산 회수 조치까지 받았어요. 네, 사립학교인 학교법인 천성학원이 운영하는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가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무더기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시설공사 업무 추진 소홀 등으로 1,300만 원을 회수 조치했고 700만 원을 추급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전남교육청은 여수중앙여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수중앙여고 교직원에 대해 경징계 2명, 경고 4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전남도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은 기타 결석 및 학업 중단 학생의 생활기록부 관리 소홀로 주의 6명, 지필 수행평가 운영 소홀 주의로 11명, 교원 병무 위반, 무단 결근 경고 1명, 학교 사무직원 및 교무 행정사 근무 시간 지정 부적격 추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예, 상당히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학교 구성원 가운데 무려 26명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감사 결과도 충격적입니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관리 소홀, 성적 관리 부실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나온 것도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관리나 성적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학교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로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재단의 학교 운영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수 중앙연구 앞서 언급한 지적사항 말고도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소홀로 주의 3명, 학교비 회계 운용 소홀, 업무의 인수인계 소홀 등 학교 부실 운영 사례가 추가로 다수 적발됐습니다. 예,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순천시 이봉남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원도심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네. 자,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백 의원님께 드릴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15일부터 다음 달 12월 20일까지 제2차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창 바쁘실 때예요. 회의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회의 중간에 저희들이 주말에는 보면 각종 행사가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번에 한 행사를 참여해 보면서 좀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봤습니다. 예. 뭐냐면 18일 날 광양시 자원봉사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갔는데 보니까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좀 위로받고 대우받고 좀 편하게 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날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부침개 부치고 어묵하고 콜판 만들고 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축제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정도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정작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또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하하. 뭐 자원봉사들 모아놓고 뭐 내빈들 와가지고 고생했다고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주객이 전도된 행사여서 내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는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 버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날로 하루를 갖다가 알차게 좀 기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요즘 한참 이제 주말에 행사가 있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 달간 정례회가 들어가는데요.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순천에서도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24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올해 또 각 동 읍면동마다 의욕적으로 준비를 해서 체육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토요일 날 첫눈 왔거든요, 순천에. 네, 맞아요. 너무 추웠고 또 읍면동에서는 준비를 했으니까 또 경기를 치러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예선도 있고 했지만 음식까지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날 너무 이제 준비하신 분들 고생이 많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 경기 뛴 이제 선수들도 고생이 많았는데, 약간의 이제 그 체육대회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제 지역구 5군데잖아요. 다 원도심이에요. 이 종목들이 뭐 축구, 족구, 게이트볼, 또 뭐 씨름, 윷놀이 이렇게 막 400개 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동네에서 선수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네, 신도심에는 그나마 맞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또 활동도 하시고 해서 예를 들면 축구나 또 이렇게 족구 같은 이렇게 종목들에 많이 참여를 좀 하거든요. 맞아. 근데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신도심하고 원도심 간에 또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종합 우승을 작년에 했던 또 덕연동이 올해도 또 종합 우승을 했어요. 신도심인데. 근데 원도심 있는 그 체육회나 또 경기 뛰셨던 분들이 약간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백성호님이 이제 예산을 어떻게 손을 대보겠다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예산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을 좀 하면서 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동네 이제 예전 보면은 이런 그 체육대회처럼 운동회처럼 할 수 있게끔 하는 좀 이렇게 좀 살아있는 체육대회를 어떻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날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린 주제부터 좀 살펴볼 텐데,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요즘 관련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선 순천시는 입지 선정 결과 두고
주민과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수시에서는요. 입지 선정이 되기도 전에 사업자가 우선 제안서를 냈는데 이거를 받아서 특히 의혹이 또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관련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반려했어요. 짚어드렸습니다만 우선 순천시 의회 민주당 갑지역위원회에서 입장문이 나왔고 내용이 12월 입지 선정 결정을 연기하자라는 건데 설왕설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봉남 의원께 드릴까요?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왔죠. 물론 뭐 방송에서도 나왔고 민관 갈등이 굉장히 지금 좀 격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수정당뿐만 아니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제 입지 예정자들의 입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순천시 의회 12분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 가지 결과로 의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하나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 두 번째가 12월 중에 입지선정 결정 고시를 하기로 한 거를 연기를 좀 하라. 공공자원화시설 당내 특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의결했다라고 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민주당 위원회의 여기는 것이죠? 12분은 이제 그 순천시의회 민주당 갑지역위원회에 이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십니다. 예. 전체 다 이렇게 서명한 거는 아닌데요. 어떤 이제 의견들과 좀 평가들을 좀 가지고 있냐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님들이 이제 두 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율 배반적이다. 대내외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분의 민주당 순천시 의원분들 중에서 두 분이 입지선정위원회에 계셨다고요? 예. 이 발표를 내놓은 분들 중에서? 네네. 그래서 대내적으로 이제 이런 좀 비판이 조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 이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두 분을 추천을 해서 활동을 그동안 해왔는데 네. 어쨌든 이제 입선위에서 이 회의를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회의 과정 중에 결정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된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비판이 좀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2월 중에 이제 고시 공고하겠다라고 이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연기를 해야 되는지 그냥 연기해야 된다라고만 했지 왜 연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뭐 이유라든지 어떤 배경 설명이 없이 기한 연기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예. 물론 이제 공당으로서 특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열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자가당착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요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시의회 내에서 이제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요 사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활 쓰레기라든지 각종 건축물 쓰레기라든지 많은 게 발생하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광양뿐만 아니고 여수 순천에도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했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고 한번 결정이 되었는데 이 결정된 부분을 다시 번복하려면 번복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른 데로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데 입지를 선정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냐.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설득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입지를 갖다 바꾸는 절차를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봉남 의원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좀 짧게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 입장이 순천시의회 민주당 갑지역위원회 의원분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순천시의회 내에서는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떤 합의된 특위 자체를 시의회에 꾸린다거나 아니면 대응을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제 의회는 이 사안을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죠. 예. 이제 도시건설위원회가 우리 그 청소자원과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이제 위원회인데 의회 내에서도 몇 차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긴 했지만 업무 보고라든지 또 폐회증위원회라든지 혹은 또 개별적으로 관련 부서에
예, 여러 가지 소통 부재라든지 또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차례 네, 상임위에서 살피고 했었고 있다. 그리고 상임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의회 내에서는 뭐 시정 질문이라든지 자유 발언이라든지 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 다만 의회에서는 의회의 입장을 이렇게 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가 어쨌든 이것도 이제 공동체 여러 지금 진보당부터 해서 소수정당과 또 무소속과 어쨌든 민주당 이렇게 다양하게 예. 이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 목소리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그 여수의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도 되기 전에 특정 업체의 사업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이 뉴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기로는 광양은 반려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 여수와 광양 사태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여수의 사태는 지금 검찰의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나오겠죠. 입지선정위원회에 계신 분이 이제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지금 선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업체가 민간에서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고 그럼 민간에서 제안서를 내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뭐 검찰 조사한다니까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희들도 보면은 실은 이런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이제 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정 폐기물 매립장도 들어오고 또 지금 현재 황금산단 쪽에도 이미 기 들어와서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뭐 생활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도 또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 반대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두 분의 주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오늘은 순천시회 이봉남 의원, 광양시회 백성호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언더독 패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순천으로 갈까요?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그 지방 소멸 대응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순천에서 지방 소멸 대응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국도연구원과 지속가능발전연구소에서 이제 전문가들께서 오셔서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좀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뤘는데 그 지방 소멸 대응과 관련해서 이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이 지방 소멸 대응을 크게 뭐 대응은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자리를 잡아감으로써 지방 소멸 대응을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네. 현재 23년 118개 시군이 현재 소멸 위험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 시군의 51.8%가 되고 지방의 74.7%가 이런 소멸 위험 지역인데 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게 뭐 아시다시피 저출산 또 고령화 그럼으로써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면서 과소지역되거나 또 살지 않는 지역이 이렇게 많아지는 현상을 이제 지방 소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느 정도 지방 소멸 대응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 뭐 고향사랑 기부제로 많이 좀 모여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천시 뭐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올해 만들어져서 올해 처음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순천도 조례를 만들고 목표액을 처음에 5억을 목표액으로 잡았다가 네. 올해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목표 5억을 잡았던 걸 3억으로 조금 조정을 좀 했습니다. 3억 조정을 해서 당초
그 3억 목표로 했던 목표액에 거의 한 1억 8천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됐고요. 한 1,855건 정도 이렇게 모금이 그 건수가 한 2,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표액 대비해서는 아직 한 1억 정도 아직 목표액이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제일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전라권. 주로 이렇게 가까운데 이제 순천 주변에 있는 전라권, 그다음에 수도권, 경상권 이쪽에서 많이 고향사랑 기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답례품은 한 51개 업체에서 78개 품목 정도 이렇게 답례품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인기가 좀 많은 게 다른 지역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제일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중에서 한돈하고 삼겹살, 또 쌀, 그다음에 남도김치 아마 이런 순서대로 좀 농축산물에 대한 답례품 선호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지금 다가왔잖아요. 연말이 다가와서 이 고향사랑 기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그 어려운 이웃 돕기 이런 것들이 연말에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아마 목표액 달성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뭐 목표액도 목표액인데 이 얼마나 잘 알려져 있고 활성화가 돼 있느냐도 좀 짚어볼 대목인 것 같은데 백 의원님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답변하기 전에 네. 예. 순천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모금 현황을 이렇게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한 모양이네요. 네. 저는 저희 뭐 추경 예산 심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대외비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절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제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저기 이 고향사랑 기부금 이게 모금한 거 있잖아요. 네. 한 거를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모금한 액수를 내년 1월에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뭐 잘 아시겠지만 15% 정도는 그 본 예산에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이걸 홍보성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리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네. 우리가 답례품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데 당초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근데 이번 정리 추경에서 9천만 원 삭감하고 6천만 원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부금품의 일정 금액 그러니까 기부액의 30%는 답례품으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6천만 원을 남겨놨기 때문에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역산을 해보니까 한 2억 정도 지금 예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가. 그래서 아마 2억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봐서는 실제로 이게 지금 당초의 목표도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2억으로 대폭 수정했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좀 실태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해야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홍보가 좀 덜 됐다. 관련 법에 보면은 이 홍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자치단체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네. 뭐 향후에 동창회 이런 사적 모임에 참석해서 기부금을 독려하는 방법은 안 되고 또 전화나 서신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부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법에서 굉장히 제한 두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남은 20초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지방소멸의 바로미터 해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해가고 있는 그 현황인데 어쨌든 저는 그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사실 지역마다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이 참여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이렇게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제주도 같은 경우 뭐 줍줍 쓰레기라든지 또 뭐 체류를 하게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의 어떤 답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그 지역마다 이렇게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례품의 범위를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 형태와 어떤 이게 범위들을 조금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으로 가죠.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저는 저희 광양시가 작년에 그 수소도시 시범도시로 지정되고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했던 직원들이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를 좀 꺾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실제 이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게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다. 저희들이 지금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가 400억이에요. 네, 총 규모가 현재 한 4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8월 1일에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소도시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 검증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현재 단위 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400억 중에 2억 4,100만 원 정도의 마스터 플랜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시에서는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그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어 있고 관련 예산 민간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실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다른 도시에서 지금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잘 하는지도 보고 또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아하, 좀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 절대 급하게 가서는 안 된다. 완급 조절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실제 이 400억 규모 중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 배관은 228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소를 공급할 주체나 소비를 할 소비처가 지금 발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소 배관만 228억을 들여서 19kg를 깐다면 이것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그림들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수소를 우리가 대체 연료로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급하게 갈 이유가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예, 뭐 선도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있을 테고, 뭐 급하게 가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된다, 뭐 돈만 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듣는 분들로 하여금 일기 수소 시범 도시 사례가 또 있다 그래요. 네네. 요 참고를 해보면 그래도 광양은 뭐 일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기는 아니죠. 예, 그럼 밟아갈 만한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이제 울산이나 안산이나 지금 완주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거기를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수소 지식 그룹에서도 이제 착수 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양시보다 앞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일기 수소 시범 도시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서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착수 보고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터 플랜 용역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수소라는 게 생산하고 수요하고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공급하겠다는 주체도 지금 발굴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거기도 지금 실증 시험을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긴 하나 실체가 잡히는 게 없다. 그래서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는 이봉남 의원께는 뭐 그냥 의견을 여쭌다면은 아직은 좀 막연하고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네. 의회에서는 이제 오늘 예산안이 부결이 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광양시의회에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 국비 사업의 지원 공모 사업 선정된 사업들은 이제 이 관행적으로 행정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 그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체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마스터 플랜을 정말 제대로 저는 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수소도시 그러면 아직 뭐 순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 내에 수소 생태계가 잘 구축이 돼가지고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28억이 수소 배관을 이 조성하는 데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228억을 전부 그 기반 시설에 지금 쏟는 건데 예, 그러면 더욱 더 마스터 플랜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신중하고 촘촘하게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예,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을 세우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백연께 20초 마무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수소도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나 강론으로 들어가 봐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다른 먼저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진 사례를 좀 벤치마킹한 이후에 완급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더독 순천시회 이봉남 의원, 광양시회 백성호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도예가를 만나고 오셨네요. 네, 박미경 도예가를 만나봤습니다. 따개비를 소재로 도자기의 여수 바다를 드러내는 작가인데요. 주변의 작은 생명력들을 작품 속에 녹여내면서 이 세상의 소중함을 표현해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작업실은 호연제에서 박미경 작가의 인생과 작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입니다. 저는 호가 호연인데요. 친구가 호연을 정해줬어요. 호를. 작업 스케일이 좀 다른 작가에 비해서 스케일이 크고 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걸 보니 늘 거침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서 좋은 작업 많이 하라고 호를 지어줘서 지금 여기도 호연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박미경 선생님, 도예가세요. 일상적인 생활자기부터 시작해서 독특한 작품들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수라는 지역에 살다 보니 늘 바다를 끼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따개비 작업을 한 거는 한 2010년 정도에 우연히 우리 갯갓길을 이렇게 산책하고 답사를 하고 작품을 구상하러 답사를 갔었는데 너무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고 막 양산을 쓰고 난리를 해도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조차 힘들었는데 쫙 빠진 갯벌에 쓰레기 더미들이 막 떠내려와 있고 거기에서 막 소리가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름에도 이렇게 우리가 산책하다 보면 그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했더니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따개비 꿀껍질 막 이런 곳에서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어려서부터 걸음을 못 걷고 뛰어다니지 못하는 저희 심장병을 앓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계속 이제 지금까지 수술을 한 5번 정도 심장 수술을 했는데 친구들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뭐 체육 시간에 체육도 못하고 뛰어놀지 못하고 고무줄도 하고 싶고 막 사방치기도 하고 싶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못하고 숨이 차서 늘 주저앉아서 땅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랬거든요. 따개비를 딱 보는 순간 그 아릿하게 아프고 야 너도 이 자리에서 못 박혀서 어디 가지 못하고 삶을 연명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도 이렇게 살려고 따닥거리는 이 소리가 그냥 들리지 않고 막 마음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처음에 그 작업을 할 때 드럼통에 따개비를 한 이유가 제가 여천공단에서 철거민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나왔거든요. 그 어려서 기억에 유조선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나고 어르신들이 소주병 큰 유리 소주병을 들고 기름 주우러 간다고 그러시고 방제 작업하고 바다가 오염돼 있고 그런 것들을 어려서 잠깐씩은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랬지만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따개비를 만나면서 그래 그 드럼통 정육공장 때문에 내가 이주를 했어. 나는 고향도 없어졌어. 이제 그 약간의 그 공장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마음에 한켠으로는. 그 드럼통이라는 그 유해물질 어쨌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유해물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안전하게 유지하고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유출 사고들이 나고 자연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작품에 담아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공감시키고 깨진 드럼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왜 이 작가는 이렇게 작업을 했지 하고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면 난 이러이러해서 환경을 좀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자는 의미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파도소리 그리고 여수미술관에서도 개인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오시는 분들 만나시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독특하다. 무슨 도자기 작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자기가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꽃게도 있네, 짱뚱어도 있네 이렇게 찾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다. 이게 뭐지? 이게 따개비 바다에서 주워와서 붙였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뒤에서 웃죠. 근데 그 따개비가 1250도 고온에 구워지는데 그게 다 가루가 되고 재가 되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물레를 얹어 성형하고 뭐 화장토를 바르든지 색 소지를 해가지고 바다의 갯벌 느낌을 준 다음에 따개비를 포도처럼 이렇게 둥글게 빚어가지고 전부 흑칼로 긁어서 그 따개비 형태를 만든 다음에 붙여요. 좀 난이도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아트 갤러리가 워낙 규모가 커서 거의 제 작업장을 채울 만큼의 작품으로 들어갔어요. 조형적으로 이렇게 설치 작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이제 이 원구는 바다에 떠 있는 부표거든요. 그거를 공중에 띄워서 작업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밑에는 물고기가 있다 보니까 그 바다의 느낌이 더 나는 거예요. 이제 연장 전시 때 또 다른 느낌이었다고 참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시를 여수시 초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호연제에서 박미경 도예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나 담겨 있는 것들이 되게 커요. 그런데 작은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좀 출중하시다. 별 말씀이요. 성인이 돼서도 몸이 자유롭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아파서 병원을 오가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아픔을 모든 사람들의 사랑으로 헌혈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수혈을 받아서, 이렇게 생명이 다시 연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도록 아프거든요. 그래서 병원 문을 나서면서도 생각하기를, 정말 풀 한 포기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넌 풀 너무 이쁘다. 잡풀인데도. 들꽃인데도 너무 이쁘다 하는데 저 따개비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으로 늘 바닷길을 산책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들 그런 것들이 맨날 눈에 거슬려요. 한 번씩 주워오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 아프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가꾸고 동행하면서 살아갔으면, 자연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늘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있죠. 제 몸이 허락을 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남해 끝에서부터 동해까지 쭉 올라가면서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